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세상은 그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세상에서 단 유일한 한 사람은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경상도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쪼대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누구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트럼프죠. 트럼프는 안 가진 게 없고요. 제일 어렵다고 하는 농사 중에서 자식 농사도 엄청 잘 지었어요. 그죠? 자식들도 다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자식들이 만나는 사이나 며느리, 배우자들도 전부 다 그가 주장한 흙수저가 아니다. 절대 흙수저는 될 수 없다. 그죠? 반드시 금수저여야 된다는데 다 금수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자식들도 그저 그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트럼프 같은 경우 우리가 외모로 보면은 어때요? 그냥 말술을 마실 것 같고, 그죠? 담배도 그냥 엄청 많이 피울 것 같은데 전혀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 저 보면 어때요? 되게 갈갈하잖아, 그죠? 저도 그냥 방송하다가 화가 나면 그죠? 대병 소주 놔놓고 쿨쿨 마시고, 그죠? 줄, 담배 줄줄줄 피우고 이럴 것 같잖아요. 저도 술, 담배 안 하거든요.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도 저도 역시 커피를 안 마시는데 아직 한 잔도 마셔본 적이 없거든요. 술, 담배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도 커피도 안 마신답니다. 예. 근데 저랑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니까 트럼프는 콜라와 햄버거를 좋아하잖아요. 저는 또 콜라와 햄버거도 먹지 않습니다. 정말 독특한 트럼프인데, 그죠? 우리는 사진을 찍어서 이제 콜로라도주에 자기 초상화를 아주 젊고 멋있게 이렇게 뽀삽을 해서 해놨는데, 그건 자기를 모독하는 거라고 당장 내리라고, 그죠? 그게 지금 모습의 어떤 그런 초상화를 걸게 하는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인종차별의 어떤 시위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저렇게 인종차별 폭력 시위 저 배후에는 반드시 안티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안티파라는 거는 정치적 용어예요. 이 안티파의 정치적 용어가 처음 쓰인 때가 언제였냐면은 1922년도에 그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그죠? 그 시대에 한쪽이 만약에 극우다. 그러면 또 반대편에서 또 극자가, 또 한쪽이 극자면 또 뭡니까? 극우로. 이럴 때 쓰였던 용어였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어떠냐면은 이렇게 미디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얼굴을 많이 내비치는 연예인이라든지, 그죠? 이런 쪽에서 이제 이 안티의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안티라는 거는 어떤 조직화돼 있는 공동체적인 그런 조직이 아니고요.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뭡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거다 보니까 요즘은 그게 조금, 그죠? 정치 성향에서 이렇게 좀 개인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많이 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그죠? 본의 아니게 또 뭡니까? 어떤 안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도 이런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어떠냐면은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 그죠? 그냥 쓰고 버리는, 그죠? 그런 어떤 닭가슴살과 같은 존재. 닭가슴살은 어때요? 여러분 터벅터벅 하니까 다이어트 하신다고 드시지 평상시에는 잘 안 드시잖아, 그죠? 그런 것보다는 마블링이 잘 되어 있고, 그죠? 기름이 잘잘 흐르는 투풀의 한우, 그죠? 그런 것들 어떤 맛있는, 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밖에서 꽃이 예쁜 꽃들을 볼 때 내가 그 예쁜 꽃이 아름답다라고 느껴질 때는 내 마음 속에도 뭐가 있느냐면 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좀 마음의 공간을 조금 넓히시고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도록 합시다. 네, 잠시 다음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3,000포인트까지 와 있습니다. 그죠? 사실 이렇게 이제 시장에는 이제 강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 코로나 때 보면은 짧게, 그죠? 단번에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면은 지금 시장은 어떠냐면은 3,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를 만들고 가고자 하는 이런 약간 2년, 3년의 어떤 시간을 두고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시장이잖아요. 이런 시장이 2007년도에 끝이 났어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이렇게 꾸준한 어떤 그 강세장이 2년, 3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또 뭡니까 조정을 볼 때도 이렇게 천천히 보는 이런 시장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죠? 지금 5,000포인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도 지금 뭐 3,000포인트가 끝이야. 조정을 언제 보겠느냐. 뭐 이렇게. 그죠?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안한 이런 속에서 의심하는 이런 속에서 그 벽을 타고 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거든요. 그동안 이제 외인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뭐 수십조가 나갔지만 이제 수십조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이 3,000포인트에서 그럼 지금 3,100포인트 우리가 전고점 3,300포인트, 3,500을 찍던 이렇게 이런 어떤 롤링 작업을 하면서 그러면 거기에서도 주가들이 어떠냐면 어느 날은 이 군단이 움직이고 어느 날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어떤 사이클만 잘 타시면은 충분히 좀 단기적으로 자금이 한정돼 있으신 분들도 승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시장이 약간 소강 상태라고 해서 그걸 자꾸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음 단계에는 어떤 테마가 형성될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연구하시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주는 뭐 미국의 뭐 지니어스 법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거의 시장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이렇게 살짝 시장을 주도했어요. 물론 뭐 금요일 같은 경우 뭐 아리백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잠깐 움직였지만 이런 종목들은 한번 해먹었던 그런 어떤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테마라는 것도 한번 시세를 많이 발휘했던 종목들은 그냥 틈새 전략으로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했던 그죠? 그런 어떤 종목에서 뭐 카카오뱅크, 그죠? 카카오페이에서 아톤으로 넘어가고 지금은 그죠? 여러분들 NHN, KCP라든지 자꾸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뭐 헥터 파이낸셜에서 또 이렇게 넘어오고 자꾸 바뀌어가고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거기에서 또 뭡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하게 된다면은 민간 기업이 아닌 뭡니까? 은행권에서 먼저 그냥 발행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제주은행이라든지 더존이라든지 뱅크 오브 글로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같이 움직여줬잖아요. 그런데 사실 뱅크 오브 글로벌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이고 제주은행은 신한은행이고 이게 다 은행과 이렇게 연관돼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왜 자꾸 확산이 되느냐면은 정부 정책이잖아요. 정부에서 이런 어떤 의지들을 갖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저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 뭐 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관심창에 올려두고 아 이번에는 이런 군단이 움직였지 그럼 이렇게 움직였으면 얘가 좀 약간 좀 조정을 어떻게 보고 있다 그러면 다음 코너에는 얘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시소를 타는 그런 전략 들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번 주에는 자사주 소각 관련한 그죠 그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정권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정권주 뭐 여러분들 신영정권 같은 경우도 10만 원짜리가 있다는 거 몰랐죠, 그죠? 뭐 부국절강 정권이라든지 그죠 미래에셋 정권이라든지 뭐 또 상상인 정권 같은 저가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 지금 테마가 현재 지금 테마가 스테이블 코인 자사주 그죠 또 지금 테마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원전도 잠깐 쉬고 있지만 그런 테마라든지 좀 또 재생에너지가 나온다든지 뭐 화장품, 방사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럼 이렇게 나오는 이런 테마들을 제가 항상 분류를 해두시고 그죠 어디에서 누가 대장을 하면서 치고 나오는가를 여러분들께서 계속 학습하는 그런 어떤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 군단의 이런 종목들을 포지션을 취해놨고 그 종목들이 올라올 때 그죠 이거 수익 취하고 또 다음 코너에서 이게 오면 이거 수익 취하고 이러면 되지만은 그렇게 다 사시려면은
자금이 좀 많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좀 한정된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좀 발빠르게, 그죠? 자꾸 이제 이렇게 뭐 인터넷이라든지 시장이 돌아가는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번 주에는 완전히 지금 보면은 바이오주가 시장을 잡은 건 아니지만은 어제도 보면은 뭐 온코닉 테라퓨틱스라든지 그죠 현대 바이오라든지 무징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슈들을 부각시키면서 종목들이 나왔지만은 뭐 먼저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리가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약간 고가의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가 음봉이 떨어졌다고 해서 걔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런 가격대가 좀 비싼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자금률이 좀 좋으신 분들이 눌림목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눌림목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봉이 좀 떨어질 때 조금 사놨다가 또 추세를 타보는 뭐 이런 전략들이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셀트리온도 시총 1위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거래소로 갔잖아, 그죠?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소로, 그죠? 가기 위한 그런 어떤 뭡니까 그 정책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데 뭐 모든 조건은 이제 이 사실 코스닥과 거래소 시장이 이렇게 상장할 때 조건이 달라요. 코스닥은 아무래도 좀 쉽겠죠, 그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장 조건이 되지 않아도 특례 조건이라는 게 있어서 특례 상장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봐준다 이거죠. 특히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장 조건이 안 되지만 너는 미래 가치가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상장시켜 줄 테니까 뭐 열심히 해봐. 그죠? 보통 특례 상장 이렇게 된 종목들은 잘 상폐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선택돼서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덩치가 커지면은 거래소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그렇게 갔는데 지금 이제 시총 1위 알테오젠도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하는 작업을 지금 펼치고 있죠, 그죠? 물론 이제 회사에서 이제 뭐 모든 조건은 다 되는데 회사의 어떤 경영권에서의 어떤 결정이 남아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요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거래소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약간 다소 무겁기는 하지만 그죠? 좀 안정감이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갖춰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반도체 이런 부분들은 좀 엔비디아가 뭐 상당히 그죠? 뭐 상승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번 주에 뭐 시총 우리 그 종합지수가 시총 2,000조에서 넘지를 못했는데 이 3,000포인트가 가면서 시총이 3,000조가 넘었습니다. 그죠? 그게 다다르고 나니까 또 이제 일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엔비디아, 그죠? 미국에 있는 하나의 기업의 시총밖에 안 되는 이렇게 좀 비하를 하는 이런 어떤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 시장은 이제 시작이라고요. 그만큼 저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기업의 시총밖에 안 되는 우리 전체 시총이 그러니까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뭐 이렇게 그죠? 약간 비하하는 그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엔비디아 하면은 뭐 SK 하이닉스, 뭐 그죠? HBM 이러다 보니까 미래반도체, 제주반도체, 한미반도체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움직이는 반도체는 뭐 요런 반도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관세 부분. 관세는 지금 이제 아직 이제 8월 1일까지 조금 약간 유예가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가장 핵심이 이제 소고기, 그죠? 수익권,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래스카, 그죠? 이걸 뭐 이제 그 우리가 참여할 거냐, 또 이제 조선 사업, 그죠? 이런 것들 좀 힘을 줄 거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보면은 미트박스라든지 뭐 동양철간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구리 얘기가 나오면서 이구 산업까지도 이렇게 좀 움직이는 어떤 이런 형태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금요일 날 아리백 관련해서 뭐 재생에너지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건 정부 정책이잖아, 그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 물론 삼풍물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는 쳤습니다. 쳤지만은 이미 앞에서 그죠? 뭐 이제 이 삼풍물산 같은 경우는 삼육물산 같은 경우는 뭐 탈, 그죠? 뭐 플라스틱 뭐 이와 관련해서 좀 움직였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앞에서 좀 시도했던 그런 어떤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서 그냥 간헐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는 전략은 전략으로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잠시 다음 화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작년 8월 13일 이후부터는 이제 이렇게 방송이 단방향의 방송밖에 안 됐죠. 그죠? 지금도 그렇고, 그죠? 여러분들께서 뭐 궁금한 게 있다든지 이렇게 물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사항들이 됐지만 작년 8월 13일 이전까지는 뭐 카카오톡에 의해서 뭐 카카오 그 뭡니까 방을 운영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뭐 메일이라든지 뭐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때 아시던 분들이 지금 뭐 제 메일을 통해서 이제 하소연을 이렇게 물론 제가 답장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제 좀 한번 답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보면은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요. 이 시청자의 고민이 뭐냐면은 자기가 너무 어리석게도 주식을 해가지고 큰 손실을 봐서 지금 공황 상태에 있대요. 자기 투자 금액이 2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2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보냈더라고. 요걸 제가 요약을 했는데 자세하게 이제 좀 세분화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손실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은 이렇게 좀 객관화 시켰다라는 거는 이제 자기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잃었어. 돈을 많이 잃었는데 누구한테 얘기하기가 굉장히 그하잖아요. 일단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객관화시켜서 자기의 어떤 그 얘기를 끄집어냈다라는 거는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세요. 너무 이렇게 너무 괴롭게 이렇게 있다는 건 어때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느 벽에 탁 부딪힌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이 벽에 부딪혀서 자기가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직시했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큰일 났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네. 그건 결국 뭐냐면 이제는 찬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느냐면은 세계 3대 투자자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렌 버핏, 그죠? 그 다음에 조지 소로스, 그죠? 그다음에 짐 로저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투자 방식이 어떠냐면은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기는 주식 사면은 10년을 갖고 있어. 그죠? 지금 보면 가장 안정적인 주식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의 아버지로서 롤 모델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1969년도에 헤지 펀드를 만들었어요. 헤지 펀드는 뭐예요? 컨덤 펀드라는 헤지 펀드는 주식이 안 좋을 때, 망가질 때, 그죠? 그럴 때 전 세계의 펀드들을 결성해가지고 10년 만에 4,200%를 올렸거든요. 물론 주식, 채권 다 포함이 되겠죠. 이 투자 방법은 뭐냐면 남들이 전부 죽는다 할 때, 그 헤지 펀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짐 로저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이 짐 로저스는 2019년도에 아난티 아시죠? 지금 아난티의 그때 대북 사업 이거 할 때 사회이사로 있으면서 아난티의 주가를 6,000원짜리를 단 3개월 만에 31,000원까지 만들었거든요. 이 짐 로저스 같은 경우는 무슨 주장을 하느냐면은 누구도 믿지 말라. 신문도 믿지 말고 방송도 믿지 말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조차도 믿지 말라. 이게 투자 방식이거든요. 지금 사실 보면 이 대북주들도 지금 아난티 지금 봐봐요. 또 살살살 올라오고 있죠. 그죠? 지금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테마라는 건 순환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테마가 뭐냐 이거죠. 이 정부에서 이 대북주 남아 있잖아 지금 그죠? 대북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 다음 주에 그죠? 통일부 장관이 또 누가 됨으로 인해서 뭐 개성공단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충분히 그죠? 이런 어떤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이거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러면 이 미국의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이 다 다르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분도 뭐냐면 내 투자 방식이 뭐였나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나는 매뉴얼대로 배워서 교과서대로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를 배웠는데 정작 내가 하고 있는 종목은 그와 맞지 않는 그죠? 세력 종목이었냐, 그죠? 세력 종목은 어때요? 수익 구조를 빨리 형성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방식이 되어야 되냐면은 그런 교과서적인 방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저 수익 구조는 어디에다 접목시켰다 돈을 많이 버는데 접목시키니까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대로 그죠 교과서대로 따겠다면은 그걸 그대로 뒀다면은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돈을 잃게 되면은
빨리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가 배운 건 이건데, 그죠? 이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종목마다요, 삼성전자 매매 방법 다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 매매 다르고요.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한국전력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무던하게 막 무거운 종목으로 이렇게 올라왔지만 지금은 어떠냐면은 그렇게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세력주 형태로 매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런 방식이 다 다른데 이 투자 방식을 여러분들 이분께서 어떻게 그죠 지금 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음악 노래할 때 보면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쉼표가 있잖아요. 쉼표. 노래할 때 쉼표가 없으면 어때요? 지금 남아있는 가수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럴 때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면서 약간 뒤돌아보는 그런 전략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투자 방식. 내 투자 방식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투자 방식이 뭐였냐? 내가 결국 이거는 그럼 내가는 시초가 매매의 달인이냐, 종가 매매의 달인이냐, 아니면 장중에 그 나오는 그런 매매의 달인이냐. 결국 그런 매매 모두 다가 뭐냐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뭐든지 여러분들께서 하나라도 배워서 내 투자 방식에 딱 맞는 그 방식을 찾아서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실력을 키우는 그것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좀 도움이 되신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다우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이거는 이제는 약간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왜 무의미할까요? 이제는 커플링 현상이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뭐 바로미터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이 코스피 시장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 시장을 보면서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심하고 있죠. 뭘 의심하고 있습니까? 아니 무슨 5,000포인트를 가.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19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요. 보통 가정의 형제들이 제 또래 제 주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형제가 적은 수가 4명, 5명이고요. 많으면요. 7명, 8명 이렇게 됐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들은 어땠냐면은 자기가 애를 가진 줄도 모르고요. 밭에서 일하다가도 애를 낳고요. 그죠? 뭐 일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어이구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때였죠. 그럴 때 자식이 많다 보니까 이 자식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막 7, 8명 되니까. 자기가 이제 22일 날 태어났는지 23일 날 태어났는지 그걸 잘 몰라서 엄마가 점쟁이한테 갔대요. 얘 성향이 이러니까 얘가 22일이 날짜가 맞느냐 23일이 맞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 얘는 23일이 맞고 그죠? 얘는 아주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죠? 사실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그죠?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 잘 될 거다 이러면은 트럼프식으로 본다면 뭐요?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잘 된다라는 그 하나와 그리고 또 지나가는 스님이 자기 길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 길을 보니까 너 진짜 잘 될 것 같아. 이런 어떤 얘기가 자기 암시적으로 암시효과죠. 본인이 암시효과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마음속에 품고 이렇게 자라면서 지금 뭐가 됐습니까? 대통령이 됐잖아요. 지금 뭐를 여러분들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까? 주식시장 얼마 간다고 합니까? 5,000포인트 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 5,00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 먼저 뭐를 딱 묶어놨습니까? 부동산을 딱 규제했잖아. 부동산에는 돈이 들어가 봐야 그 집이 100억이든 200억이든 1,000억이라도 묶여버리지만은 주식시장에서 돈이 들어오면은 이 기업이라는 거는 항상 성장을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장을 해서 뭔가를 창출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합니까? 푼단 말이에요. 돈을 풀어. 기업의 이 가치가 높아지는데 그 기업에서 가만히 손 놨고 이렇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어렵게 살아봤고 밑바닥에서 지금 어떤 현상들이 나왔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풀려가야 된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주식시장을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바닥이 왔잖아. 지금 전부 다 경제가, 그죠? 이 바닥에서 터닝하는 방법이 과거에 우리가 IMF 왔을 때 1997년도에는 뭐 했습니까? 집에 있는 전부 다 금 다 갖다 발라가지고 금 팔아가지고 겨우 일어섰지 않습니까? 그때도 역시 그걸 이렇게 세울 때 뭐였냐면은 주식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주식시장에서 정부에서 모든 규제를 다 풀어줬다고요. 그때는 유상증자도 호재였어요. 왜? 그 주주로부터 유상증자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 그 지금도 역시 뭐냐? 우리가 살아날 길은 뭐냐면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는 거는 이 주식시장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3,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를 가겠다라는 것이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냐면 자꾸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고, 그죠? 이 정부에서 지도자가 5,000포인트 만들겠다. 이렇게 암시적인 효과를 주는데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그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자꾸 의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는 이 우리 시장이 지금 여러분들 3,000포인트 가서 또 뭐 2,500포인트 뭐 조정 볼 거다. 꿈도 꾸지 마세요. 3,000포인트도 안 깨지잖아. 깨져도 어떻게 다시 당기고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이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투자해도, 그죠? 정말 멋진 그런 어떤 그 종목들이 지금 나와 있는 사례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다? 제발, 그죠? 여러분들 이 경기가 안 좋은데 항상 경기를 어떻게 합니까? 선행한다고요. 6개월 이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닥을 찍어주면서, 그죠? 우리 경기도 바닥을 찍어주면서 이렇게 터닝할 때는 이 시장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죠? 이제는 우리가 한번 믿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스피도 그렇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냐면은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많이 이렇게 좀 포진해 있단 말이에요. 거의 뭐 80%, 90%가 개인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조직력이 좀 부족하잖아, 그죠? 그래서 먼저 거래소 시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량주로서 지금 당겨놨고 지수를 당겨놨기 때문에 그러면 거래소 시장이 당기고 나면 코스닥 시장 그럼 매주 700포인트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뭐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듯이 이 코스닥 시장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그저 유동성, 조금 더 돈을 막 이렇게 그저 막 뿜어대고 이러면은 이 시장이 더 화끈해질 수가 있습니다. 1997년도 IMF 왔을 때 2000년대 묻지마 시장은 이 그 코스닥 시장이 더 거래소보다 더 많이 갖는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한번 지켜보는 전략을 하고요. 제가 이제 이 중에서 보면은 봅시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파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서 13,000원에 제가 이제 그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주당 1,500원 빠지고 뭐 12,000원 얼마 가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 방송 보는 이 밑에 댓글에다가 계속 얘기했죠. 뭐 신세계 INC 어쩌고 막 안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제가 막 그냥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13,000원, 12,000원 이 롤링 작업을 하다 얘가 얼마까지 하냐? 단 한 달 만에 25,000원을 갔거든요. 1,000만 원만 투자해도 어떻게 되느냐면은 따블이 넘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 앞에 떨어져 있는 요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오르고 내리고. 이 오르고 내리고 이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 이 뒤에 나오는 이 파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13,000원에 얘기하고 12,000원 가면은 폭락했네 막 이런다고. 폭락은 어디가 폭락이냐? 제가 이 시점에서 이 25,000원에서 여기서 사시라고 해갖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폭락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뒤에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게 내 눈에 보이더라 이거죠.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무 데나 사라. 13,000원도 괜찮고 12,000원도 괜찮다. 그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막 제 그 방송할 때 댓글 하시던 분이 입이 쏙 들어갔잖아. 이렇게 되니까. 자, 그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느냐면은 자, 보시면은 이거 고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영도 제가 16,000원대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 요래 15,000원 또 폭락이라고 합니다. 폭락이라는 건 뭐야? 아까 내가 그랬죠. 파동이 다 나온 이후에 그 떨어질 때 폭락인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15,000원과 16,000원에 뭡니까? 박스 아닙니까? 박스. 그러면 얘는
뭐와 관련돼 있습니까? 반도체 아닙니까? 반도체는 유리기판도 있고 HBM도 있고 뭐 수십 개가 있습니다. 뭐 CLX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런 애들은 지금은 미래반도체나 제주반도체 이런 애들이 움직이지만 나중에 얘가 박스에서 이런 그림이 싹 되면 또 역시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나요? 파동이. 신세계 INC처럼 파동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이 51%가 보인다 이거죠. 우리는 확률이 50%가 아닌 51%만 되어도 엄청난 확률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약간 이러면 또 폭락이래. 그러니까 이 파동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르고 내리는 것밖에 모르니까 내가 산 가격에서 100원만 빠져도 뭡니까? 폭락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 코너에서 보면은 이건 제가 다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방송에서도 신세계 INC, 동양철강 엄청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양철강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1,200원, 1,300원, 1,400원, 1,500원, 1,500원 밑으로 아무 데나 사면 괜찮다고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0원에 산 사람이 또 100원 빠지면 폭락입니까? 2,000원까지 갔죠. 여기서 상한가 한 방, 두 방을 쳤습니다. 결국 지금 보면은 누구나 다 그러면 대표님 여기서 이만큼 파동이 나와 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파동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건 뭡니까? 제가 이 종목을 보니까 그죠? 제가 앞을 본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어때요? 파동이 또 나오겠더라 이거죠.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뭐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무슨 종목을 얘기하면은 안티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파동을 볼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지표를 여러분들이 이 지표가 이 파동이 나오기 전에 지표를 예쁘게 이렇게 그릴까요? 아니지요. 이러다가 다시 1,200원으로 팍 쏟아버리잖아요. 이게 뭐냐? 절호의 찬스란 말이에요. 찬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다닥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여기 이제 또 뭡니까? 개미들이 많이 탔군. 이 개미들을 좀 털어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털어내는 작업은 차트를 망가뜨리면 100이면 100 개인들이 전부 다 털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딱 하고 나서 상을 한 방, 두 방 빵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들은 멘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제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동을 이해해야 된다. 캔들 하나만 보고 올랐네 내렸네 이렇게 해서 막 쓸데없는 글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 보면은 이 파동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파동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래 되느냐? 그 파동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눈에 싹 보이는 그 형태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파동을 만들기 직전에 호가창이나 그저 그들의 움직임 그 호가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보기까지는 진짜 다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건 초보자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0년을 봐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답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호가창에 다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걸 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저거는 도저히 파동이 나올 수 없어. 그런데도 동양철강이 그저 다 깨졌는데도 상한가가 두 방씩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다 답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호가창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이놈의 차트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차트만 보면은 반드시 잘라야 되고 이렇게 되지만 호가창을 자꾸 보시게 되면은 호가창이 달인이 되잖아요. 아, 쟤들 오늘 들어왔건. 아, 쟤들 저렇게 하겠군. 쟤들 저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게 눈에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은 또 6만 원 깬다, 5만 5천 원 간다, 뭐 이러잖아, 그죠? 그래 좋다 이거죠. 뭐 5만 원을 가든 4만 원을 가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그 금양 지금은 뭐 거래정지 돼가지고 그렇지만 금양도 봐봐요. 그 목표가가 20만 원까지 갈 것 같으면 내가 4만 원에 사갖고 가가 2만 원이 있어도 20만 원 가잖아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잘 보라 이거죠. 지금 여기에서 제가 지난주에 주봉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음봉이 이렇게 3개가 떨어져 있어. 그 음봉이 3개 떨어지고 4개 떨어지고 그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예? 파동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오히려 그저 돈이 많으신 분들은 떨어질수록 좋은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가지고 좀 비싸게 샀다. 그럼 뭐 지켜보면 되는 거고 결국은 얘 파동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죠. 1파 하락, 1파 상승, 2파 하락, 3파 하락 땡길 거냐 아니면 저기 박스권에서 6만 원 깼다가 올렸다가 6만 원 깼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할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단기 트레이딩이 되지만 여러분 그것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단기 트레이딩은
5일선 기준으로 캔들이 5일선 위에 있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이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얘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박스에서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어떤 파동이 나올까를 지켜보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긴 지켜보는 자리.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파동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이 효성중공업 지금 얼마예요? 99만 8천 원이죠. 얘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00년 3월 19일 그죠? 8,500원 저점 찍고 종가 8,700원에서 5년 뒤에 8,000원짜리가 99만 원 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지금 차트 한번 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지금 앞으로 이런 종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얘 5년 만에 8,000원짜리가 99만 원 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생각하시고 와, 씨, 그죠? 내가 그 뭐 손절도 100만 원도 손절하는데 그때 뭐 80만 원치 사놨으면 80만 원치 100주만 사놔도 이거 9,900만 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식 시장을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는 정부에서 지도자가 그죠? 주식 시장을 5,000포인트를 만들겠다는 의지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이거 사놨는데 5년 뒤에 80만 원 투자해놨는데 9천만 원 돼 있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생활의 어떤 패턴이 달라질 수 있겠죠.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8,000원짜리가 90만 원 돼 있어요. 투자할 수 있겠지요. 그죠? 그 자금을 다른 데 창출할 수 있겠지요. 그럼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지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나요? AI 걸고 있죠. 남들이 하지 않는 AI,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 AI, 그 백지 투입한다고 했잖아. 우리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전부 다 구글 쓰지만 우리는 다음 네이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런 어떤 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자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불신을 하느냐 이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 외딴 섬에서 저렇게 떨어져 있지만 저렇게 세계 그저 선진국 뭐 2위, 3위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저 나라 국민들은 무조건 정부가 잘못해도 무조건 믿어요, 정부를. 여러분도 이번에는 한번 딱 믿어보세요. 그래서 이 뭡니까? 5,000포인트 시대를 같이 한번 힘을 맞춰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종목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죠?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딱 정신 바짝 차리고 하시면은 5년 뒤에 8,000원짜리가 90만 원 가는 종목 저는 개인적으로 수두룩하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시 효과, 그죠? 정부가 암시를 주잖아. 5,000포인트 간다. 5,000포인트 간다. 근데 왜 자꾸 불신하냐 이거죠. 아시겠죠?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자금이 한정돼 있으신 분들 있잖아. 그죠? 자금이 한정돼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그런 분들은 아까 제가 이제 2억이 2천만 원 됐어. 이분은 한 방에 2억을 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매일, 그죠? 제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 2천만 원 가지고 3년 뒤에 뭐 4억, 5억을 버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딱 짜놓은 게 있는데 그런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활용해서 실행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시장이 좋으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뭐 하루에 얼마를 2천만 원 가지고 시장이 좋을 때는요. 10%, 20%도 얼마든지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드머니를 자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시드머니를 부풀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그 다음에 베팅을 하는 이런 어떤 전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거는 자금이 한정돼 있는 사람, 한정돼 있으신 분들은 그날의 강한 주도주라든지 지난주에는 제가 주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도주라든지 아니면은 강한 상한가 따라잡기. 이 강한 상한가 따라잡기는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느냐면은 이 상한가 따라잡기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대장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발주가 아니. 그러면 그 대장주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상한가를 천천히 갈까요? 느릿느릿하게 갈까요? 상한가를 어떻게 빨리 가겠죠. 왜? 그 대장주라는 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상한가를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시간대로 보면은 뭐 늦어도 9시 반, 10시 반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강한 상한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강한 상한가에서 조금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물론 삼육물산 같은 경우도 일찍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만은 걔는 재료가 어때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재료잖아. 그죠? 탈 플라스틱 이거 해갖고 뭐 에코 플라스틱하고 삼육물산하고 이렇게 좀 상한가를 좀 치고 앞에서 만들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재료라는 거는 뭐냐면 좀 신선할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보세요. 초전도체. 그 아무도 생각 못한 그런 어떤 테마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테마들이 어때? 재료가 상큼하고 뭐 누구나 그죠? 이거 좀 생소한데 이런 것들이 어땠나요? 막 상한가를 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룹을 형성해서 막 움직였잖아. 너도 나도 막 상한가를 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어떤 대장주, 강한 재료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한가를 따라잡을 때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정권 프로그램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뭐 차트 하나만 보려고 해도 엄청 어려웠지만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보고 계시는 HTS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그날의 종목들, 상승률이 높은 이런 종목들이 그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페이지가 각 정권사마다 다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그 정권사 프로그램 그거 전화하면 됩니다. 이런 거 어디에 나옵니까?라고 물어보면은 정권사에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 그런 데서 강한 수급이 강하고 상승률이 높은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재료가 플러스 되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빨리 그죠 이렇게 좀 찾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뭐 지난주에 제가 타짜에서 뭐라고 했나요? 손이 그죠 눈보다 빠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상한가 따라잡기는 타짜처럼 해야 돼요. 손이 눈보다 빨라야 돼. 그래 팍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상한가를 따라잡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상한가를 따라잡느냐? 이 상한가라는 거는 여러분들 상한가를 치는 거는 의지가 있어요. 누구의 의지가 있냐면 세력의 의지가 있어요. 세력에 무슨 의지가 있냐면은 세력이 팔아먹으려고 하거나 또는 주가를 더 띄워가지고 그죠? 이렇게 만들려고 하거나 그런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한가를 치고 나면은 내가 상따를 했다 하더라도 다음 날 최소한 5%, 10% 그냥 공끌로 이렇게 딱 드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상한가 따라잡기는 투자 금액이 한정돼 있으신 분. 그렇다고 막 내 있는 자금을 셀이 다 몰빵을 하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작게 사도 그죠?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뭡니까? 수익률이 큰 거는 어때? 또 리스크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상한가를 치고 나서 대부분 보면은 하한가를 가거나 그런 거는 100개 중에 1개가 있을까 말까고 상한가를 쳤다 하더라도 그 기술적인 흐름이 짱대 양봉이 너무 길어서 다음날 치고 나가기가 힘들 때는 살짝 조정을 보고 하다못해 그날 보합까지는 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 상한가라는 거는 리스크가 좀 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요 상한가를 쳤던 요런 종목들을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삼육물산입니다. 얘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뭡니까? 플라스틱. 이제 재생에너지, 아리백 관련해서 뭐 그린 케미칼이다, 금요일날 뭐 대명에너지다, 뭐 이렇게 막 움직였잖아. 그죠? 거기에서 누가 상한가를 쳤냐면 삼육물산이 쳤거든요. 왜 그러면 요런 애들이 상한가를 빵빵 잘 치느냐.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주가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향, 그 세력의 끼. 자, 여기 보세요. 요 완전 끼돌이 아닙니까? 끼돌이. 그죠? 상한가 뽕뽕뽕뽕 이렇게 쳤잖아. 요는 어떤 끼돌이들은 항상 다음에 낙폭과대에 의한 어떤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먼저. 그래서 이 충분한 요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얘가 지금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삼육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자리는 뭐냐면은 눌림목의 어떤 패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치고 나면 요는 어떤 패턴이 나와요. 그 패턴을 여러분들께서 활용하는 뭐 그런 전략 나빠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녹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입니다. 이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죠? 요즘 이런 패턴 많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얘 지금 상한가는 뭐냐면 사실 지금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속상하신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뭐 대부분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이 이렇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이 2차 전지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그렇게 뭐 뭡니까 비관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2022년도 그죠?
이제 그 뭡니까 코로나 때 이렇게 좀 움직였던 종목이잖아요. 2, 3년 전에 움직였잖아, 그죠? 그럼 주가라는 거는 항상 이게 텀이 있어요. 그럼 2, 3년 동안 이제 푹 쉬었잖아, 그죠? 푹 쉬었고 조금만 이렇게 또 시장이 또 좋아지고 이러면은 또 우리 정부 정책이 뭐예요? 그 뭐 재생에너지 뭐 이런 거니까 또 2차 전지 그죠? 또 그런 것도 전기차 또 이런 것도 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올 때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 굳이 막 급하게 막 그걸 막 팔아가지고 막 이래 하지는 마시고 그죠? 좀 여유 자금이 있다면 조금 더 투입했다가 그 종목을 좀 기다리면서 또 이런 어떤 이녹스처럼 이렇게 이제 탁 치고 올라온다는 거 뭐예요? 이제 발동을 걸었잖아. 나 그동안 너무 많이 잠자고 힘들었어. 자 이제 내가 대장에서 한번 올라와 볼게. 이런 어떤 메시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바이오 중에서 이 현대바이오도 보세요. 너무 고통스러웠잖아. 그죠? 근데 얘가 지금 무증을 한대, 무증. 1대1 무증을 하는데 사실 이제 과거에는 참 우습죠. 그죠? 역사가 보면은 유상증자가 호재가 되는데 지금은 유상증자 한 다음에 그냥 뭐 하한가 때리받고 그죠? 또 뭐 주주 배정 일한 다음에 또 뭐 상한가 치고 이런데 이 무증도 그때 옛날에는 무증한 다음에 그냥 상한가 한 방 빡 박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무증도 그렇게 큰 호재가 안 돼. 왜? 무증해갖고 받아봐야 권리락 하니까, 그죠? 가격 그 하니까 어떻게 보면 똔똔이야, 똔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무증도 그렇게 큰 그 효과는 못하지만 일단 바닥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보인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준일이 25일이거든요. 이제 그 25일 기준에서 이제 권리락이 될 수가 있으니까 다음 날 이 25일 기준으로 3일 전에 항상 이 정권사 이거는 결제는 3일 결제니까 3일 전에 보유하신 분이 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NHN KCP 이거 스테이블 코인에서 엄청 그죠?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요 종목은 지금 여기 상을 쳤거든요. 눌림 한번 줬거든요. 갈자리에서 갔잖아, 그죠? 그렇다면 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하죠. 왜? 주가가 갈자리에서 가는 것과 갈자리에서 가지 못하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갈자리에서 갔다라는 거면 의지를 보여줬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사이닉 솔루션. 이거 진짜 강합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상치고, 그죠? 얘는 뭐 이틀 눌리고 또 얘도 갈자리에서 갔거든요. 근데 이 지표를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야, 이런 지표에서 지금은 있잖아요. 기술적 흐름 그거 보지 마시고요. 호가창에서 강하고 이런 어떤 흐름들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뭘 보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느냐면은 그날의 분봉을 보고 좀 트레이딩하는 이런 방법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 UNAI 이번에 상장했던 종목들 중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종목과 UNAI 얘도 보면은 양봉을 4개나 켰습니다.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물론 얘도 이제 이 양봉을 4개 켜고 나서 여기서 어떤 도지를 그리고 더 추가적인 뭐 5만 원을 찍고 뭐 죽을지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튼 지금 수급 상황이 UNAI라든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이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죠?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지금 시장에 보면은 이 주도주가 완전히 형성돼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틈새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다음 주까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부분들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우리가 그죠? 누구나 다 잘 되고 싶어 하잖아. 다 돈 많이 벌고 싶어 하고,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자기가 잘 되고 싶다면 귀신하고도 손을 잡아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번 주말에는 뭐 조건부 기도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마음이 편안한 곳에 찾아가셔가지고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